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국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뭐 시간상 뭐 OT 이런 건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교재 4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 중요한 것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습 목적에서 출제 주제라고 나오고 합격 체크라고 나오는데 출제 주제 역사서술의 두 경향이라고 나와요. 그거 별표 하나 때려놓으세요. 제일 위에 역사서술의 두 경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합격 체크랑 같이 엮으면 되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야. 과거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나라, 세계, 우리나라와 세계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고 세계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세계사가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사 가운데서도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 하면 동아시아사가 되는 거고 동남아시아사가 되는 거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남미, 뭐 어쩌고 유럽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는 배우지 않고 우리 국사를 배우는 거죠. 국사. 몇 문제 나오냐? 20문제 나옵니다. 20문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로서의 역사냐 아니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냐 이렇게 본다고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사시 이렇게 나오면은 뭐냐? 비교하는 거. 비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 간단해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비교하는 기준은 뭐냐면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그리고 역사. 가가 있냐 없냐. 관점을 봤을 때 사실로서의 역사는 매우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객관적인 역사. 그리고 여기는 매우 주관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자고. 선생님이 역사적 사실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맨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징그러 죽겠어.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장군이다. 맞아 틀려?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장군이다. 맞지? 이순신 장군은 고려의 장군이다. 틀렸지? 틀렸지? 틀린 건 역사가 아니야. 알았습니까? 객관적 사실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잖아.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장군인 거는. 자,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장수로 매우 훌륭하다. 맞아 틀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됐던 이순신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이순신을 봤을 때 어떨까? 나쁜 놈이지? 저놈 새끼만 없었으면 조선은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겠지? 그냥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장수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로서의 역사야. 여기서 세 글자만 붙이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거야.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조선의 장군이다. 훌륭하다라는 건 누군가의 평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국어 문제예요. 국사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시험 문제에 어쩌다 한 번씩 내는데 근래 한 2, 3년, 3, 4년을 안 냈어요. 안 냈어. 용어 이해 정도만 가세요. 그러면 역사가가 여기는 없어요. 역사가가 여기는 있어요. 선생님, 역사가가 없으면 어떻게 사실을 기록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역사가의 생각이 없다 이거야. 역사가의 생각. 우리 역사가의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관. 역사가의 관점.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야. 역사가가 뭐라고 평가한 거야? 훌륭하다고 평가한 거지.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지. 그게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거야. 그럼 사실로서의 역사를 주장,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주장. 이것이 진정한 역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가 진정한 역사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랑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랑케라는 사람. 아니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될 수 있다. 시대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진정한 역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카. 이 카라는 이 아저씨가 뭐 E.H. 카라는 양반인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희가 60년대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시켰어요.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 박정희야. 박정희는 근데 경제 발전을 시켰는데 정치 발전에는 조금 뒤처졌어요. 자기가 쭉 밀고 나가는데 반대하는 새끼들을 다 반대파 빨갱이라고 몰아버리고 탄압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제 군사 독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 때는 박정희는 쓰레기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1996년, 97년 IMF 경제 위기 때 뭐 2008,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경제 위기 때는 박정희가 다시 떠요. 그럼 뭐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는 박정희를 나쁜 놈이라고 하더만. 나라가 위기에 닥치고 경제적 위기를 닥쳤으니 박정희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가 또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박정희가 했던 일인데 어쩔 때는 긍정평가, 어쩔 때는 부정평가. 이거는 사실로서 역사요, 기록으로서 역사예요. 기록으로서 역사. 평가가 들어가면 기록이라고요. 알았습니까?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오케이? 객관적 사실만을 얘기한다. 객관적 사실 안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랑케카. 그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 읽어보시고. 주관이 없다. 주관이 있다. 랑케카. 카 보면은요. E.H. 카에 보면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만 이 양반 명언이라면 명언이니까 줄만 쳐놓으세요. 사료 비판이 있는데 요것도 어렵게 나오면 어렵고 쉽게 나오면 쉬운데 요것도 용어 이해해요.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있죠. 그죠?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있다. 외적 비판은 조현수는 남자다. 내가 조현수야. 조현수는 남자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이거야. 이거 진짜야? 이거 가짜야? 이 역사적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거 누가 기록해 놓은 게 있다고 쳐.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 짝퉁 판단 그게 외적 비판이야. 간단하게 생각해. 외적 비판이야. 그럼 내적 비판은 뭐냐? 조현수는 멋진 남자다라고 해놨어. 조현수라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어느 왕 때 조현수가 살았었는지 아닌지 짝퉁이냐 진퉁이냐 이것만 판단하는 게 외적 비판이라면 조현수는 멋진 관리였다. 그걸 쓴 역사가는 왜 그렇게 썼을까? 그 시대적 상황이 뭐지? 의도가 뭐지? 그게 내적 비판이야. 그렇게 서술한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썼을까? 주변의 상황까지 다 판단하고 의도까지 파악하는 게 내적 비판이다. 됐어. 거기서 끝내. 시험 나오지도 않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술의 두 경향 얘기했습니다. 랑케라는 아저씨가 그렇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자, 안 봐도 돼요. 시험 안 나와요. 넘겨. 강하게 생겼다. E.H. 카. 영국 양반이구만. 대표적 학자 E.H. 카.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도 있고. 사료의 비판. 내적 비판, 외적 비판.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한국사와 세계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사적 보편성과 민족의 특수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사라는 거에 대해서 보편성이 있다고. 특수성이 있다고.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개념은 무엇이냐 보자.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이 이화수. 나는 조현수. 얘와 나의 공통점이 뭐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간에 있다. 남자다. 한국 사람이다. 군대 갔다 왔다. 알았나? 보편성이 이거야. 보편성은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야. 공통점. 공통점을 얘기하는 것이 보편성인데 보편성은 우리 국사 그리고 뭐와 세계사. 우리 국사와 세계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거야. 세계의 다른 역사를 보거나 우리 역사를 봤을 때도 다 시대적 흐름으로 석기시대, 그 다음에 금속기시대, 지금까지 왔어요.
선사시대가 있단 말이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쭉쭉 이어왔고 고대 전제 군주제 사회로 발전했다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로 왔다. 다른 나라, 세계의 어떤 나라나 우리나라나 다 의식주 문화가 있다. 언어와 문자가 있다. 알겠나? 이해했나? 다 있다. 보편적인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차이점. 우리 국사와 세계사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민족의 특수성이에요. 알았지? 같지 않은 것도 있다. 같은 것도 있고 같지 않은 것도 있다. 아니? 자, 저쪽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그리고 저쪽에 유럽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역사와 우리 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점도 있지. 이게 보편성이라고 그랬지. 같지 않은 점도 있지. 이게 특수성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같지 않은 점은 무엇이냐? 뭘로 볼까요? 음식 보자. 음식. 우리는 뭐 먹어? 쌀 먹어, 쌀. 쟤네들은 뭘 먹어? 촬영이야. 나를 이렇게 올리지 마. 빵이라고 하기 전에 뭐예요? 그래, 잘했어. 밀. 이런 거 있잖아. 주식의 작물이 틀리지. 우리는 뭐 있어? 찹스틱이 있지, 찹스틱. 젓가락이 있잖아. 야, 젓가락 시옷이냐? 젓가락. 새끼는 뭘로 쳐먹어? 나이프나 포크. 지금이야 이제 음식을 먹는 도구가 비슷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젓가락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젓가락 잘 못하잖아. 우리도 포크 써, 우리도 나이프 쓰고. 근데 이제 집에 포크나 나이프가 매번 있는 거 아니잖아.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는 거지. 음식을 먹는 주식, 음식을 먹는 도구,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게 특수성이라고. 옷도 마찬가지야.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옷 복장이 비슷하긴 한데 중국의 복장은 찌빠오라는 게 있어요. 청나라 거. 조선 여인들이 입는 것은 저고리가 좁고 벙퍼지만 치마. 그러니까 중국 여인들이 입는 것은 쫙 달라붙고 옆에 쫙 터 있는 옷. 일본 사람들은 어때? 무슨 뭐야 이거 낙하산 같은 거 하나 붙이고 다니는 천초가리 무슨 뭐 이렇게 뭐야 그거 가운같이 생긴 거 기모노 그런 거 입고 다닌다고. 같은 한복이랑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이 또 이렇게 있다고.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 옷을 입는다가 보편성. 근데 옷의 디자인이 틀리다가 특수성. 이해했죠? 그거 말하면 끝나. 자, 세계사적 보편성 옆에다가 넣는 공통점이라고 쓰시고 민족의 특수성 밑에다가 옆에다가 쓰든 위에다 쓰든 차이점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한번 잘 보면 민족마다 고유한 언어, 종교, 풍속, 예술, 각종 제도, 다양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거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연환경이 인문환경에 영향을 끼칩니다. 알았습니까? 자연환경이 뭐 있어요? 기후적인 환경이 있지? 오늘 한남충 왔다 갔지? 흰남노 겁만 졸라 주다 갔잖아. 그랬잖아.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갔습니다. 어떤 미친 유튜버가 참나 부산의 그 해운대 앞에서 무슨 뭐 촬영하다가 파도 맞고 이렇게 떨어 내려가더만. 가려면 혼자 가든가. 그거 구하려다가 거기 경찰이나 소방관한테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해. 가려면 혼자 가든가. 미친놈들이야 그런 놈들. 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난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 초음을 학생 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수업하다가 가끔 가다가 조금씩 욕을 씁니다. 오늘 이거 이제 촬영이니까 최대한 안 쓰려고 할 겁니다. 최대한 안 쓰려고 할 겁니다. 안 쓰려고 한다 그랬지 안 쓴다고는 안 했어요. 알아서 편집 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삐 처리 잘하세요. 그게 이제 특수성에서 그런 거는 자연환경 영향인데 자연환경은 기후, 지형적인 환경이야. 지형적인 환경은 뭐 있어요? 해안가, 산, 들판, 사막, 초원 이런 데도 있죠. 기후적인 환경이 또 다르면 열대, 온대, 한대, 뭐 냉대 뭐 이런 데도 있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의식주 문화가 다르단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곧 인문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야. 응? 지형이나 기후가 인문환경인 의식주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민족의 특수성이 생기는 거다. 어느 지역이나 먹고 입고 싸고 자고 이런 건 하지만 다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고요. 특수성의 예, 그거 별표하나 때려놓으세요. 특수성의 예. 특수성의 예. 예, 유학이라고 예를 나와 있네요. 유학이라고 나와 있네.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유학이 중국에서 시작됐어. 중국에서 시작됐어. 중국에 시작됐는데 이게 한국으로 왔어. 한국으로 왔어. 뭐 다른 나라로 갔겠지 뭐. 어디로 간지 관심 없어. 그러면 중국에서 유학이 시작했을 때 공자, 맹자 사상이 여기서 시작했을 때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인을 강조합니다. 인을 강조한대. 어질다 이걸 강조한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 중국에서 전래된 한국으로 온 유학은 우리는 뭘 강조한대? 예를 강조한대. 알았습니까? 또 뭘 강조한대? 효를 강조한대. 뭘 강조한대? 충을 강조한대. 이런 거래. 인, 의, 예, 지, 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유학의 요소인데 특히나 중국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특수성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 얘기예요. 안 외워도 됩니다. 자, 됐습니다. 올바른 역사 이해. 목적은 뭘까? 100점 맞추기입니다. 우리 사학과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정통으로 역사 전공하는 게 아니라 20문제 출제되면 20개 다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우리는 100점 맞기 위해서 올바로 이해하면 그만이야. 자, 단원, 개관, 의미 없어. 원시사회와 초기 국가라고 나옵니다. 원시사회와 초기 국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되냐, 이제. 앞에 거는요, 지금 여기 한 거는 가볍게 하는 거고, 시험 문제 나와도 그냥 국어 문제처럼 몇 개 풀어보면 그만이야. 아니?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비율적으로 지금 한 10년에 한두 번? 5년에 한 번? 앞에 부분 나올까 말 거야. 가장 근래에 나온 게 한 3년 전에 경찰 한국사에서 사실로서 역사나 기록으로서 역사를 나온 적이 있어요. 2012년부터 경찰이 필수였었는데 처음 나왔어요. 경찰 애들, 야 이거는 구급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지 마. 그냥 이해만 해. 그랬더니 애들이 국어를 못해. 경찰에는 국어가 없었거든. 영어 한국사 그리고 걔네 3법 이렇게 있거든. 바보 같은 게 다 틀려왔더라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줬잖아요. 미안하다. 그래서 경찰에서 잘렸어요. 지금 잘렸어요. 학원에서 잘린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잘렸어요. 국사라는 과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선사시대라는 걸 배웁니다. 선사시대. 선사시대라는 걸 배우는데 이 선사시대의 범위라고 할까요? 범위는 석기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금속기 시대가 있어요. 석기와 금속기다. 그러면 여기서 석은 뭐야? 무슨 석이야? 돌석자입니다. 돌석자. 도구로서 돌을 사용하던 시기를 석기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은 말 그대로 금속이지, 쇠붙이. 근데 우리가 금속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철이 떠오르잖아요. 철 말고도 알루미늄도 금속이고요. 구리도 금속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여기 썼던 금속은 뭐 있냐? 예, 구리. 그 다음에 철. 자, 구리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리동자. 알았죠? 철은 요쌤 한자가 뭐예요? 철은 철이에요. 철, 쇠떼기 철자가 있어. 또 쇠떼기 금자도 있고요. 김이라고 쓰는 성씨 있지? 쇠, 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성, 김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석기시대가 있는데 석기시대는 두 시기가 있습니다. 석기. 네, 석기. 돌을 썼는데 둘 다 석기를 썼는데 옛날에 썼대. 석기시대를 두 개 또 쪼갠 거예요. 구석기. 그리고 석기시대가 신석기. 그럼 금속을 썼던 시기는 또 두 개로 쪼갭니다. 이게 뭐야? 경기. 자, 여기서 동이 무슨 동자예요? 구리동자, 구리를 사용하던 시기. 그리고 뭐? 철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 요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동기, 철기. 자, 쇠가 산성을 만나서 부식이 됩니다. 그럼 쇠가 부식이 되면 무슨 색깔로 바뀔까? 색깔만 말해봐. 야, 쇠에
철이 녹으면 녹슬면 어떻게 되냐고. 갈색. 그래. 갈색, 진한 갈색 또는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지. 부식되면 이렇게 된다고. 원래 색깔은 약간 은빛 색깔 비스무리한 색깔이야. 약간 차가운 은빛. 근데 구리는 원래 색깔이 갈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책상 색깔 같은 거 갈색이라고. 이거보다 조금 연해. 반들반들하니. 근데 걔도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녹슨다 이 말이에요. 구리가 녹슬면 무슨 색이 되냐? 녹색이 나와요. 알았습니까? 녹색이 나온다고. 원래는 녹슬지 않았을 때는 갈색의 금속 도구였단 말이야. 근데 녹이 슬어서 발견이 되니까 우리는 녹색을 무슨 색이라고도 하냐? 푸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서수연이가 입은 저 파란색도 파란색이지만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야, 빨간불에 쓰고 파란색에 가라이, 파란불에 가라이 이러지? 근데 진짜 파란색이야? 녹색이잖아. 녹색을 파란색이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미술에서는 파란색과 녹색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푸르다 하면은 녹색을 의미한다. 그러면 푸르다 하는 게 뭐 있냐? 청량. 그래서 청동기 이렇게 얘기한다. 원래 구리 색깔은 청색이 아니라니까. 녹슬어서 발견돼서 그랬다니까. 쇠떼기는 철기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를 우리가 선사시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갈 것인데 여기에서 요 시기 있지. 요 시기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문자가 없은 게. 알았습니까? 요 시기는 여기서부터는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요 시기를 문자로를 사용했다는 건 뭔가를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자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기록하다 사라는 글자예요. 요 글자가 만들어진 거는 대빵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빵빵 때릴 때 관역 뒤에 숨어 있다가 관역에 잘 맞았는지 사람이 딱 확인하고 맞았으면 명중이요 라고 깃발을 한 바퀴 돌려줬대. 일반적으로 왕이 막 이게 관역 맞출 때 양궁을 할 때 그랬을 때 명중이요 맞았다 안 맞았다를 기록했대. 거기서 발원한 글자가 저 사자라는 글자야. 그럼 앞에 역이라는 건 뭐냐? 지나온 과거, 지나가다 역 이런 말이야. 지나온 과거의 일을 기록하다. 그게 역사야. 그러면 여기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대지. 문자를 사용했으면 뭔가 기록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기록했을 거 아니야. 문자를 사용했으면 뭔가 기록했겠지? 근데 여기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사용 이전의 시대다. 그래서 선사라고 하는 거야. 문자 사용 이전, 먼저 선자에서 선사. 선사 시대는 뭐가 되는 거야? 구석기와 신석기가 선사 시대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요, 역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의 일, 기록하다. 여기는 문자 사용했대지?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가 역사 시대가 되는 거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의 구분은 무엇의 사용 유무? 문자의 사용 유무. 문자를 사용한 시대를 역사, 사용하기 이전을 선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알았죠? 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요 상황을 갖다가 마무리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세계사적 관점 그리고 우리 국사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선사와 역사. 선사 시대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언제 구 신석기. 역사 시대는 청동기부터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일까? Right now,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 역사 시대지 뭐. 그럼 청동기 시대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문자가 나왔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뭐 있을까? 세계 4대 문명 이런 걸 배웠을 거야. 기분은 좀 나쁘지만 우리의 그 만주와 요동 이후 일대 홍산 문명이라고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국사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사학과 친구들이 배우는데 우리 국사에서는 배워. 근데 이제 짱깨가 우리보다 힘이 좀 세지.
그래서 뭐라 그래? 세계 4대 문명에 홍산 문명은 안 들어가. 황하 문명이 들어가요. 황하. 중국의 황하. 거기보다 우리가 더 빠르거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지 뭐. 황하. 저쪽 가면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라고 있어요. 옆으로 쭉 가면요. 아마 그것이 세계 최초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뭐 초생딸 지방 뭐 저쪽에서. 아라비아 반도 이쪽 끝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만이야? 홍해 있고. 무슨 만이냐 거기? 무슨 만이 있는데 까먹었네. 아덴만 어쩌고 하는 데 있는데. 아무튼 그 근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서아시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유럽에는 없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문명에 각각 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있고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쐐기 문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상형 문자. 여기는 뭐 갑볼 문자라고 무슨 뭐 동물 뼈다구에다가 그린 그림 있어요. 뭐 거북이 등껍질 이런 데도 그리고 그런 문자가 청동기부터 나왔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청동기부터 역사시대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의 국사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어디냐? 구석기, 신석기, 구신석기. 그리고 요거까지 들어가요. 우린 여기부터가 된다. 우리나라로 봤을 땐 그렇다. 어디까지 들어가? 청동기까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문자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철기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역사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알겠지용? 우리나라 철기 시대부터 한글을 썼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46년 반포하기 전까지 우리는 짬깨 문자를 빌려 썼습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없습니다. 유럽권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유럽과 아메리카는요. 페니키아 문자를 진해 문자로 바꿔서 만들어 써먹어. 그러니까 알파벳의 기원이 페니키아 문자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나마 우리 한글이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일본은요. 일본도 한자 변형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상한 무슨 점 찍고 기역, 니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나 잘 몰라. 히라가나, 까따까나 막 이런 거 있다며. 나 잘 몰라. 관심 없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신라에서 있었던 한자의 중간에 조사를 썼던 구결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변형해서 만든 거야. 일본 애들이 인정 안 하고 싶지만은요, 일본의 언어학자라든지 문자학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와 짬깨 글자가 섞여서 일본 글자가 나온 거야. 그렇습니다. 난 제일 신기한 게 좀 아라비아 막 꼬불꼬불 이상한 글자 보면은 저래 신기해. 자, 아무튼 우리는 철기부터 중국의 한자를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이때부터 기록을 했다라고 본다. 그럼 철기 시대 국가들에 대한 기록이 있겠네요? 그것도 없어, 우리나라 거는. 중국 기록에 의존해서 부여부터 사만까지 배울 건데 그걸 기록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만약에 시험 문제, 선사시대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하면 넓은 의미로서는요, 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세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본다 하면은 하나, 둘, 세 개를 봐야지. 그치? 선사시대 물어봤으니까. 근데 선사시대 문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제가 10개의 문제가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다 나왔다고 치죠. 10번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번은 어떻게도 물어보냐면 타이틀을 다음 중 선사시대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올라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물어보거나 요거를 물어봐요. 근데 선사시대라고 물어봐놓고 얘까지 같이 포함시켜버려요. 그런 문제가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누구 마음대로? 출제자 마음대로 이 아저씨도 원래는 FM대로 하면 역사시대인데 선사시대 범주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출제자 마음이야. 나는 그냥 선사시대라는 카테고리 안에 국사책이 나오는 편제되어 있는 그 단원에서 낸 것뿐이야. 나한테 전문성을 요구하지 마. 니들 구급 수험 준비하잖아. 그 양반이 그러면 끝난다. 뭐 답이 잘못됐지 않은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어쩌다 한 번씩 철기 시대까지 포함하긴 하더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봐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겠지? 선사시대 문제는 무엇을 출제하냐? 도구를 출제해, 도구. 각 시기별 도구. 어떤 도구 썼냐 이거야. 도구.
그 다음에 유적지도 나와요. 유적지. 문자가 없잖아. 그 시대를 파악해 보려면 그 시대에 누가 어디서 뭐하고 살았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유적지도 시험 나옵니다. 유적지 주라고 많아요.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유적지만 할 거고 아닌 걸 안 할 거야. 유적지 나온다. 그 다음에 생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생활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 모습이 의, 식, 주 플러스 신암, 예술, 뭐 무덤 등 이런 거를 시험 문제 출제. 그럼 뭐 구석기에 뭐 입고 살았고 뭐 먹고 살았고 어디서 살았어 이런 거 있어? 신석기 때 뭐 이런 거 있어? 청동기, 철기 니들 이거 잘 알아? 잘 알아? 라고 물어봐요 출제자가. 무슨 문제? 비교 문제다. 쌤이 테스트라고 쓰는 거는 출제된다 이 말이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비교 문제가. 그러면 이 패턴대로 가면 돼.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입고 살았어? 뭐 먹었어? 어디서 살았어? 그 살았던 집의 가옥의 형태는 어때? 어떤 종교 믿었어? 어떤 예술 활동이 있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했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것만 잘 구분해 놓으면 된다고. 알겠죠? 출제 포인트야 그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뭐부터 가면 돼? 구석기부터 가면 돼. 알았습니까? 자, 10페이지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출제 주제 의미 없고요. 선사시대, 선사와 역사의 구분이라고 돼 있죠? 그지? 선사와 역사의 구분은 무엇으로 구분한다? 뭘 사용했냐 안 했냐? 문자를 사용했다 안 했다 그걸로 구분하면 된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노트로 판서를 한 거를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 공간이 좀 많으니까 책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나는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거를 쓸모 있는 거는 얘기할 거고 쓸모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도 얘기할 거고 있는데 쓸모 없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거야. 선생님 책에 이게 있는데 왜 이거 설명 안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가져와요. 알겠습니까? 쓸모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거 다 읽어주고 다 외우러 갈까? 미친 짓이야.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것만 딱 알려주면 되지. 인류의 역사는 문자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선사와 역사로 구분한다. 이걸 다 외우냐고.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문자 사용 안 했다. 문자 사용했다. 알겠지? 이러면 되지. 이 말이. 책에 있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할 것인데 혹여 안 했다고 하면은 이거 궁금하면 뭐라고. 한반도의 한민족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의 형성 의미 없고요. 11페이지 한민족의 형성을 별표 하나 때리세요. 한민족의 형성. 자, 구석기 동글배기 치고요. 최초 거주까지 줄쳐놔요. 신석기 별표 때리고요. 민족의 근간 줄쳐요. 그 다음에 한민족의 주류와 기틀 형성 줄치고요. 옆에다 씁니다. 신석기 물결 청동기. 우리 민족의 기틀을 형성했던 거는 신석기부터 청동기 때까지를 거치면서 기틀이 형성됐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잘 봐. 이게 한반도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민족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 명칭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뭐 예족, 맥족, 예맥족 이렇게도 하는데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이족. 기분 나쁜 좀 명칭이라 하지만 우리 민족, 한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한다. 이건 짱깨에서 불렀던 명칭이야. 에?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고요. 지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중국이 여기 있다고 쳐. 여기가 이제 중국이다. 중국이 여기 있다고 쳐. 그럼 지들은 정통 민족이래. 그러면 동, 서, 남, 북은 다 이 동그라미들은 오랑캐래.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 비슷해요. 짱깨 우월주의야. 다 오랑캐래. 그러면 이쪽에 살고 있대. 그럼 얘네들이 이족이래. 융족이래. 만족이래. 적족이래. 얘네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 뭐
충청인, 전라인, 뭐 경상인 그냥 우리 그냥 농담으로 붙이듯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지. 아 이런 거구나. 동이족이란 얘기야. 동이족. 지들이 말했을 때 오랑캐라고 표현한 거야 중국이. 이게 기분 나쁜 칭호라고. 동쪽에 있는 이족이다.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한다. 그럼 여긴 뭐야?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서융족이라 하면은 저쪽 중국 애들이 봤을 때 아랍권 애들. 이 사와디캅 동남아권 애들. 그다음에 요 위쪽에는 뭐 흉노족이라든지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을 그들이 얘기했다고. 나중에 흉노족이 이제 뭐 돌궐, 뭐 또 막 말갈, 뭐 여진, 거란 그런 놈들 다 포함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요쪽에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동이족이라고 했다.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 민족을 얘기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민족에 동이족인데 이 위가 뭐 있어? 만주가 있어요. 옆에가 뭐 있어?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랑 만주에 살고 있는 얘네들을 합해서 넓은 의미에서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 민족을 얘기한다 라고 보면 된다고. 알았죠? 끝. 자 그러면 자 봐봐. 우리 민족이 한반도라는 이 땅덩어리에 살았어요. 살았어. 언제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살았대요. 구석기 시대 살았대.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단양, 충북 단양 금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굴이야 굴.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의 자취가 발견이 됩니다. 기원전 70만 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충북 단양에 구석기 유적지가 나왔다. 그럼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거지. 그럼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던 거지. But 우리 조상인지는 몰라요. 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먹고 살 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석기인들은 이동하면서 살합니다. 무빙 라이브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면 이 별표된 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여기서 태어났다가 일로 와서 죽었는지 여기서 태어났다가 일로 이동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할 거야? 뭐가 됐든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았어요? 반대로 여기에서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이동해서 연해주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이것도 애매하지. 모르잖아. 그래서 구석기인들을 우리의 직접 조상이라고 안 한다. 그런데요.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정착생활해요. 정착생활해. 그러니까 정착생활 하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반경 뭐 100km 안에 200km 안에 여기서 태어났다가 여기서 죽어. 여기서 태어났다가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어때? 신석기 때 정착생활 하면서 청동기 때 문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근간이 형성됐다 이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구석기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신석기 우리 민족의 기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석기 물결 청동기 우리 민족의 기틀이 완성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왜? 얘네들의 생활 모습 중에서 이동했냐 정착했냐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해했지요? 이해했으면 그만이야. 이해했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암기하면 돼. 자, 그 밑에 합격 체크에서 뭐 유적지, 뭐 최초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갈 때 이제 구석기 시대의 개관이다라는 부분으로 쭉 넘어가서 13페이지, 14페이지 여기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